이게 누구지? 새로운 거가? 책이 없다고? 먼저 복사해 줄게요. 우와, 오늘 뭐 시험 끝나서 열심히 많네. 수업을 한번 불러볼까? 권태훈, 왔어? 김도윤, 김지훈, 네, 지훈이 왔어? 박준성, 왔고, 배현주, 배현주 왔어? 서현, 왔고, 유윤, 왔고, 윤나원, 이유빈, 왔고, 장승규, 왔고, 전성현, 왔고, 정현식, 왔고, 최건희, 왔고, 최민정, 자, 우리 기말고사 시험은 잘 봤나 다들? 자, 또 시험 끝났으니까 자, 우리 교재 오늘 분자 하면 될 것 같아요. 분자 33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원자설 배우면서 원자설도 배우고 동위원소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다음에 전 시간에 화학 결합할 때 여러 가지 반응 법칙들 이런 거 배웠었고 오늘 이제 분자라는 걸 배우는 거야. 자, 분자 뭐 화학에서 너무 중요한 용어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도 단어 좀 알아도 면접을 위해서 분자가 영어로 뭐야? 아는 사람? 분자 물질의 성질을 아니 그 영어로 뭐냐고 영어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도 알아둬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제 수능 보잖아.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거야. 그러면 그 영어 지문이 있잖아. 풀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영어 지문 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대부분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한두 개 나와요. 있지? 뭐 원자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게 물리 내용일 수도 있고 화학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생물 내용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과학과 관련된 용어 지문 해석할 때 그 과학 용어 단어들만 하면 그 지문 거의 먹은 거야. 왜냐면 그 내용 자체는 참 간단하거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인 경우가 참 많거든. 분자가 영어로 몰레큘러, MOLE, CULA, 몰레큘러 분자. 좀 알아둬. 원자는 영어로 뭐였어? 아톰. 원소는 영어로 뭐였어? 엘리먼트.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 아는 전기를 입자는 아이온, 그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이온. 그냥 오늘 학원 오면서 이렇게 앞에 차를 보니까 차 이름이 아이오닉 5더라. 그 현대 전기차가 아이오닉이잖아. 아마 이거 이름 지은 사람이 그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 이온 전지잖아. 리튬 이온 전지. 아마 리튬 이온이라는 그 글자를 딱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아이오닉. 이온의 그런 뜻이잖아. 이온은 이온 자체가 영어고 알아주세요. 그러면 자 원자하고 분자는 어떻게 다른 거야? 분자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물질에서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특성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인 거죠.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기체라는 화학 물질은 이 수소라는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최소 입자는 H가 아니고 H2죠. 그죠? H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 H2라는 덩어리가 수소라는 기체의 성질을 가진 최소 입자인 거죠. 응? 뭐 이런 걸 분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헬륨 기체라는 기체는 여러분 알죠? 18조 비활성 기체는 화학 결합을 안 하지. 그래서 헬륨 기체라는 물질의 특성을 가진 최소 입자는 그냥 He. 물론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이해 왜 들었느냐? 원자가 곧 뭐일 수도 있어. 분자일 수도 있어. 특히 이런 헬륨처럼 이런 분자를 특히 뭐라 그러지? 요거 알아두면은 이제 실수 안 하죠. 이런 분자를 간원자 분자라고 해.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분자는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인 이런 말 쓰면 안 돼. 알았죠? 원자 하나로 된 분자도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어. 그냥 물질의 특성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분자의 뜻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자, 이제 이 분자와 관련된 반응 법칙들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옛날에 했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야. 그거 중요하죠. 이게 왜 분자와 관련된 법칙인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죠? 이것도 많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반응 법칙 중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뭔지 말해봐. 그럼 딱 말해야죠. 기체가 기체끼리 반응하는 경우, 기체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그렇죠. 다른 말로 생각할게. 화학 반응할 때 반응하는 기체가 존재하는 경우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기가 성립한다. 당연히 반응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기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한 거 있죠. 자,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라는 기체가 생깁니다. 이때 이 부피가 반드시 몇 대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지? 이거 너무 유명한 거잖아. 2대 부피비가 2대 1대 2로 항상 반응하고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자, 수소 기체 3리터와 산소 기체 1리터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킨다. 이거 4리터로 할까? 자, 우리가 요 개수를 보면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수증기가 최대 몇 리터 생기는 게 맞아요. 요거 2대 2니까 4리터가 생겨야 맞잖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4리터가 생기지 않고 몇 리터밖에 안 생기지? 2리터밖에 안 생기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 수소는 충분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지. 이 부피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반응물의 부피가 부피 중에서 적은 부피를 차지하는 물질의 부피만큼만 생성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 반응하고 나면 요거는 2리터가 남고, 그죠? 요거는 모두 반응하고, 그리고 요거 2리터가 됩니다. 자, 이 결과 수소는 다 반응하지 않고 2리터 남지. 이 남는 이유가 무슨 법칙 때문인가? 요게 기체 반응 법칙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 그러니까 같은 반응인 경우 반응하는 기체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거니까 하나가 아무리 많아도 다른 기체의 부피가 부족하면 한 기체가 남게 되죠. 그죠? 기체 부피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의 원리, 이게 원래 뭐에 주의하냐면 요 사이에 부피가 생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기체 부피 반응의 법칙이라고 외우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무슨 비가 일정한 거냐? 기체의 부피비가 일정한 법칙이다. 그럼 까먹지 않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항상 이 비를 반영하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이미 지금은 다 밝혀졌지만 초창기, 화학 초창기에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요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법칙이 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지?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반응은 아니고 그냥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모든 종류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양이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분자수가 같으면 기체는 부피가 똑같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자, 이게 아주 세게 비교를 하면 비교하면 있죠. 기체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자유롭게 아주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어떤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 부피.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비교하는 거야. 탁구공하고 야구공이 있어. 자, 요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요 입자 하나의 부피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야구공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 고체나 액체는 요 입자들이 모형이야, 모형. 고체나 액체들은 이 입자들이 가까이 모여 있죠. 고체들, 그지? 고체나 액체들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고체나 액체는 요 입자 하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같은 개수일 때 전체 부피도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요 입자 하나의 부피에 영향을 받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기체의 부피는 요 입자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분자 간의 인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의 비유하면 이거죠. 자, 요만한 상자 안에서 탁구공이 막 움직이고 있어, 자유롭게. 똑같은 상자 안에서 야구공이 또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입자 하나의 크기는 다르지만 이 움직이는 영역은 어때요? 같잖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부피는 어떻게 보여요? 같게 보여요. 이게 기체의 부피 원리.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입자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체 입자가 운동하고 있는 공간, 영역이 그 기체의 부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 이 입자가 움직이는 영역을 이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한 개보다는 몇 개가 움직이면 영역이 더 커집니다. 두 개가 움직이고 두 개가 움직이면 부피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분자가 운동하는 영역이 부피인데,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뭐지? 온도죠.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그럼 움직이는 영역이 커지지. 그러면 같은 수요도 운동이 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영역에 영향을 주는 거.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영역이 좁아질 거예요, 그지?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온도, 압력, 입자수의 영향을 받는데 바로 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입자수가 같으면 대신에 조건은 두 개 붙어야죠. 이 움직이는 영역이 온도와 압력의 영향도 받으니까 이 두 값이 일정하고 하다고 가정하면 입자수에 비례하는 거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이 법칙을 뭐라고 그래?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 입자수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것도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공식 있잖아. 기체하면 생각나는 공식. PV는 에너지. 그럼 기체의 부피는 P분의 에너지죠. 이 식이 있죠. 이 R은 상수니까. 기체의 부피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세 가지가 있다. 좀 전에 더 했잖아. 압력, 온도, 몰수. 몰수가 입자수다. 그죠?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너무 당연한 법칙이야.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것도 말로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야 그러면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이런 법칙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 근데 이 입자 이름이 바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자입니다. 분자. 사실은 이 그냥 입자가 아니고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같으면 기체는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고 있죠?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요거를 뭐라고 하지 줄여서? 우리 과학에서 0도씨 1기압을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자, 영어 약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표준이 영어로 스탠다드. 온도가 영어로 템퍼러처. 압력은 영어로 프레셔. 그래서 이걸 STP 조건이다. 자, 0도씨 1기압,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조건, STP에서 알고 있죠? 이 기체의 분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1 상승계. 그걸 뭐라 그래? 1몰이라 그러지?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가 몇 리터가 된다? 22.4리터가 된다. 이게 한 예인 거죠. 응?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 이것도 확실한 법칙이다. 증명된 법칙인 거야. 자, 이제 이거는 이미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법칙들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그동안 인간이 알아낸 원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보가드로가 설명을 하려고 했고. 자, 이제 한번 이걸 이제 어디다 쓰냐면 여기 노트에다가 쓰면 돼요. 노트. 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과 이 기체 부피 반응의 법칙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자를 가지고 돌턴의 원자설 있잖아. 원자를 쪼갤 수 없다. 그치?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모형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자, 일단 실험적인 증거 필기 지금부터 해. 노트에 빈백지에다가 쓰면 돼요.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라는 기체가 생긴다고 합시다. 자, 이거 실험적 결과. 기체의 부피비가 실험해보면 항상 어떤 비로 반응하더라고?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더라. 이거 무슨 법칙? 기체 부피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이거는 확실한 법칙이야. 확인된 법칙인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법칙인 거야.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자 이제 이것도 확실한 법칙이야. 아보가드로 법칙. 이 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원자설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기체의 부피를 상자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2대 1대 2로 반응한단 말은 자 부피로 표현하면 자 수소 기체 2부피 이 상자 하나의 부피를 1이라고 보자. 그러면 수소의 부피가 요만큼일 때 모형으로 그리는 거야. 산소의 부피는 1부피가 반응할 거야. 맞지? 그러면 수증기는 몇 부피가 생겨야 돼? 실험적인 결과. 이거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2부피가 형성돼. 오케이? 네.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소라는 기체가 분명히 원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원자설. 그럼 이제 원자설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자, 1부피가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 안에 수소라는 원자를 우리가 요렇게 조그맣게 그렸을 때 여기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죠? 아보가드로 법칙. 그러면 여기에도 요거랑 어떤 수가 들어있어요? 온도 압력만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야지. 그러니까 요 1부피 속에 수소 원자가 한 개 들어있다면 요 1부피 안에도 수소 원자가 하나 들어있어야지. 그러면 산소 원자도 여기 몇 개 들어있어요? 한 개 들어있어야지.
대신에 산소 원자 한 개 자체의 크기는 수소 원자 한 개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지? 원자 번호가 크니까 뭐 이렇게 그리지. 이건 비크물질까?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적용시키면 반응하기 전의 질량과 반응한 후의 질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맞죠? 그럼 이제 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온도 같은 수가 부피를 결정하니까 자, 여기에도 어떤 입자 몇 개 들어있어야 돼? 한 개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도 어떤 입자가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수증기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하면 얘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와 종류나 얘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와 종류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번 그려볼게. 모든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요거 이렇게 그려야 돼. 그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자, 두 개가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되고 한 개가 두 군데로 나눠져야 돼. 똑같이, 그지? 그리고 이렇게 단계로 잘라져야죠. 자, 이 모형을 그렸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 이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모형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거야. 자, 이 모형으로 그리면 기체 반응의 법칙 설명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설명되죠.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돼, 안 돼? 되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설명돼, 안 돼? 되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냐면 같은 물질이면 이 B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 성분비 법칙 맞죠? 문제가 뭐예요? 원자. 뭐에 어긋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돌턴의 원자설에 의뢰되는. 이거 뭐에 의뢰되는 거냐? 원자를 쪼갤 수 없다는 원자설에 의뢰되는 거야. 원자설에 안 맞죠. 자, 그럼 이제 원자설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쪼개면 안 되지. 그럼 쪼개지 않고 질량 보존이 되게 하려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이제 야, 이거 정육면체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려볼게.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시키면서 질량 보존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어쨌든 입자는 두 개 맞죠. 그죠? 이거 한 덩어리를 보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야? 아니, 하나는 수증기지만 하나는 수증기가 아니잖아. 무슨 법칙이 이게? 얘랑 같은 물질일 수가 없죠. 뭐가 다르니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성분이 다르잖아.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유래되는 거죠. 아니, 같은 수증기면 성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성분이 일정해야 돼. 성분이 가치가 같잖아. 말이 안 돼. 자, 그럼 또다시 요런 모형을 한번 그려. 그러면 쪼개지 않고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쪼개지 않고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 그 다음에 질량 보존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쪼개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한 군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 이래 돼. 기체 반응의 법칙이 안 맞잖아. 2대1 대 2여야 될 경우는 2대1 대 1이잖아. 이거에 이래 돼. 자, 그럼 또다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유지하면서 이조성의 법칙을 유지하면서 원자를 쪼개지 않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조성의 법칙이 되게 하고 싶으면 양쪽의 수증기를 똑같이 그리면 되게 되잖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죠. 쪼개지는 않았어. 이거 무슨 법칙이 이렇게 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유래되죠. 원자는 새로 생기면 안 되는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한 개인데 새로운 산소 원자가 두 개 됐잖아. 질량이 증가한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미 증명된 이런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고 이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모형은 뭐냐? 여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쪼갰기 때문에 문제잖아. 그럼 쪼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자, 산소라는 기체는 원자를 쪼개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애초부터 원자 두 개로 만들어진 입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소도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자 두 개를 든 입자로 존재하는 거야. 이 기체 자체가. 자, 이렇게 설명하면요. 잘 보세요. 기체 반응의 법칙도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아보가드로 법칙,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은 원자의 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만 같으면 부피가 같잖아. 그러면 이 덩어리를 한 덩어리 보면 입자 수는 한 개니까, 그지? 부피는 같다가 설명되죠. 자, 이제 요거를 일정 선비 법칙과 질량 고전의 법칙까지 설명하도록 이쪽에 골고루 나눠서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소 원자 두 개와 여기 산소 원자 한 개씩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이 되네. 자, 이렇게 설명하면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 질량이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이 되고, 수증기는 똑같은 화학식을 가져야 된다는 일정 성비 법칙도 설명이 되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볼턴의 원자설에도 딱 맞고, 모든 게 설명되지.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이거 아보가드로가 한 모형이에요. 지금 아보가드로가 자기 그 논문 같은 데다가 그대로 그렸던 그 그림이에요. 진짜. 이 모든 법칙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요 모형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 수소 기체나 산소 기체는 애초부터 원자로 이루어진 입자라는 얘기야. 원자가 두 개 모인 새로운 입자, 더 큰 입자, 분자라는 입자라는 얘기. 분자라는 거지? 그래서 수소나 산소라는 이 기체는 원자로 이루어진 입자야,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인 새로운 더 큰 입자, 분자라는 입자, 새로운 입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분자설이라는 걸, 이제 뭐 필기가 되겠잖아. 3번에 분자설이 뭐냐? 기체는, 자, 수소 기체나 산소 기체 같은 이런 모든 기체는 원자가 아니다. 원자가 아니야. 분자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입자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분자는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자가 두 개 이상 결합해서 이루어진 입자다. 또 분자설을 해. 분자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야. 지금까지 결론. 우리가 반응 법칙 중에, 자, 우리가 앞으로 화학에 나오는 법칙 중에 질량과 관련된 결론이야. 질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 법칙들은 뭐로 다 설명할 수 있냐? 원자설로 설명. 너무 당연한 거죠. 질량을 결정하는 건 원자가 결정하겠죠. 그죠? 원자설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화학 법칙. 뭐뭐 있어? 자, 법칙도 대박. 질량과 관련된 화학 법칙에 뭐뭐 있어? 다 배웠잖아. 질량 보전. 또 일정 성분. 하나 더. 배수 비례. 다 배웠지? 이 세 가지 법칙은 뭐를 써야만 설명할 수 있어? 원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돌턴의 원자설을 설명할 수 있었잖아.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야, 지난 시간. 하지만 이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화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봐봐, 원자라는 거로는 뭔가 모순이 생기게 돼 있다.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어, 이 시대에만 해도
분자나 원자를 볼 수는 없는 시대였잖아, 그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야. 근데 확실하죠. 이 모형에 의하면 기체들은 원자가 아니고 뭐로 존재해야 돼? 분자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자라는 개념을 써야만 설명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화학에서 질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은 원자설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원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질량과 관계된 법칙들이 원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이 부피와 관련된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현상들은 원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세상에 원자라는 것도 있지만 기체들은 원자가 아닌 분자라는 거로 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낼 수가 없고 그게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인 거예요. 분자설이 왜 나왔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설이 분자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거 메모해놔. 이 모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요 모형이 설명할 수 있는 거와 설명할 수 없는 거.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있죠. 뭐 설명할 수 없어? 원자는 쪼갤 수 없다는 원자설에 위배되니까 모순이 생긴 거죠. 이 각각이 뭔지 알겠죠?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라. 응? 뭐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낼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분자와 관련된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소기체는 식쓸 때 H야, H2야. 여러분도 알고 있죠? H2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산소도 O2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수증기는 애초에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있죠. H2라고 씁니다. 그걸 반응식까지 쓸 수 있는 거죠. 2대 1대 2로 나간다. 그럼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요거를 2라고 쓰면 다 설명이 된다. 이걸 이렇게 쓰면 설명이 안 돼요. 2H와 O가 반응해서 이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 수증기식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HO 2분의 1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자를 좀 바로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2라고 쓰면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자설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죠? 원자만으로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현상들은 분자라는 개념을 적용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 결론이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그 옛날에 어떻게 해서 분자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모형이 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화학의 아주 유명한 상식에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분자는 몰레큘러인데 분자가 바로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입장인 거죠, 그죠? 기체의 부피는 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분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암 조건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원자가 아니고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알았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자들은 그게 상황에 따라 매우 그 종류가 다양하죠. 특히 이거 꼭 기억해둬야죠. 자, 우리 호돈성 물질 중에서 분자 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호돈성 물질 뭐 있어? 이것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 세상에 딱 7개밖에 없어. 자, 분자는 분자인데 호돈성 물질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인데 분자가 원자 2개가 반드시 모여서 생긴 분자가 세상에 딱 7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 외우고 있는 거예요. 뭐뭐 있어? H2 원자 번호 순서로 하면 N2
세 가지에다가 나머지 네 가지는 주기율표에 17조. 17조에 뭐가 있지? 시엘. 야, 기하님 이거 순서대로 기억해야지 시키더라. 17족도 야 17족 주기율표도 못 외워하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우리가 주기율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 17족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화학에서 너무 중요한 원소니까. 할로겐. F2, Cl2, Br2, I2. 딱 요 7번. 그다음에 요왜 요 7개만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 이거는 중학교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설명 한번 해볼게. 일단은 외워더라도 알아. 7개밖에 없어 세상에. 물론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상온 조건이었어. 상온이 25도씩 얘기하잖아. 상온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온, 막 3000도, 4000도 아주 고온에서는 이런 기체도 존재해요. C2라는 기체도 존재해요.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평상시 온도에서는 딱 요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분자는 대부분 원자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어떤 기체도 있다고 아까? 어떤 경우도 있다고? 원자 하나로 된 기체 분자도 있다고. 단원자 분자도 있죠. 이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 몇 쪽? 18쪽은 단원자 분자 기체로 되어 있어요. 18쪽에 뭐뭐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들의 화학식은 2라고 쓰면 안 돼. 그냥 원소 기호가 곧 분자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화합물은 쉽고 화합물은 그냥 어차피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만드는 화합물이라는 거야. 그지? 이런 게 수증기 분자인 거죠. 이거는 의심하겠지 뭐. 그러면 이거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지만 이거 저기 일반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이제 과학 고등학교 가야 배우는 수준이죠. 왜 N2는 존재하는데 O2는 존재하는데? 야 우리 질소가 이주기 원소지 15족 이주기죠. 같은 족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알죠? 질소는 최각 전자가 5개니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소와 질소 길이는 공유결합을 몇 번 한 상태의 분자로 존재하지? 결합을 3번 해서 3중 결합한 상태의 분자로 존재하는 거잖아. O2는 16족이니까 결합을 2번만 하면 되지? 그래서 O2는 2중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수소는 되게 쉽죠. 수소는 1족이니까 1족 배우족이니까 단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 결합 모형이 요거는 수소와 순소가 이렇게 결합을 한 번 한 상태고 요거는 결합을 3중 결합을 한 상태고 요거는 2중 결합을 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 C2는 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얘기하면 야 C2는 족이 몇 족이야? 14족이지. 그럼 이게 옥텟이 되려면 결합을 몇 번 해야 돼? 그러면 C끼리 결합을 4번을 해야 되잖아? 근데 두 원소 간의 최대 결합 차수는 몇 차까지만 가능한가? 3차까지만. 4중 결합은 존재할 수 없잖아. 그지? 자, 여러분한테 왜 4중 결합은 존재할 수 없냐 그러면 또 이거 원래 분자 오비탈이라는 거를 배우면 4중 결합이 존재할 수 없는 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분자 오비탈을 오늘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 분자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제 과거 과목 배우는 거야. 되게 중요해. 근데 지금 그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왜 4중 결합은 존재할 수 없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야, 4중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두 원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무려 몇 쌍이 모여 있는 거야. 4쌍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여기 전자가 너무 어때? 밀도가 너무 높지. 전자끼리 뭐가 너무 세. 반발이 너무 세.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4중 결합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지금. 자, 4중 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4쌍이 겹치게 되는데 4쌍이 겹치면 그 전자끼리 뭐가 너무 크다? 반발이 너무 커서
사중 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2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14족이 안 되는 건 이해했어. 그럼 이제 15족 중에 3주기 15족이 있잖아. 2인. 그러면 왜 2는 P2가 안 되는 거야? 요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2인과 2인이 3주결합 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15족이니까. 이게 옥텟으로 따지면 아주 잘 맞잖아. 3주결합까지 가능하니까. 마찬가지죠. 황도. 산소 밑에 황 있잖아. 황도 S2면 되잖아. 근데 S2는 존재할 수 없어요. P2도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잘 들어. 3주기부터는 이원자 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자, 여기 있네. 얘 몇 주기? 1주기. 얘네 둘은 2주기. 그리고 15족, 16족은 가능해. 자, 2주기, 15족, 16족은 이원자 분자가 가능해. 왜? 3중 결합하거나 2중 결합하거나 17족 결합은 몇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지. 단일 결합하면 되니까 이 세 개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2주기니까 가능해. 근데 밑에 보면은 요거 좀 이따 보고 3주기는 이원자 분자가 존재하지 않지. 자, 그 이유는 물론 이거 조금 알아야 돼. 자,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자가 점이 아니죠. 전자는 오비탈, 전자 구름 속에 이렇게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거. 이 정도는 알잖아. 맞지? 근데 우리 내가 들어봐. 수소의 원자 오비탈이 S 오비탈이야. 이 공 모양의 전자 구름과 전자 공 모양에서 이게 수소 원자의 전자 모습이고. 그러면 공유결합은 뭐냐? 요 구 모양의 오비탈, S 오비탈 두 개가 이렇게 살짝 오버랩, 이렇게 겹치는 게 이게 공유결합. 자, 요 겹쳤을 때 이 오비탈이 겹쳐진 이 단면이 무슨 모양이지? 원형이지. 이런 걸 공유결합 중에서도 시그마 결합. 시그마. 자, 그런데 여러분 알죠? 우리 오비탈 중에 S 오비탈 말고 이렇게 R형 모양으로 생긴 오비탈을 뭐라고 해요? P 오비탈이라고 그러지. 자,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이렇게 길쭉하게 옆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면 이렇게 전자가 겹치죠. 우리가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지는 현상이 사실은 공유결합. 요 가운데가 핵이거든요. 요것도 단면이 무슨 모양이죠? 원 모양이지. 이것도 시그마거든요. 그런데 이 P 오비탈은 이 겹치는 방법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로로 서서 나란하게 P 오비탈 두 개가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유된 전자 모습이 이 단면이 무슨 모양이야? R형 모양이지. 요거를 파이 결합.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 중에 시그마 결합은 공유결합 중에서 강한 공유결합이고 파이 결합은 그 결합이 약해. 상대적으로. 왜 약하냐? 요 가운데 핵이 있잖아. 자, 시그마 결합은 뭐냐면 핵과 핵을 연결하는 직선 위에 요 핵과 핵을 연결하는 직선 위에 겹쳐진 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이 전자가 핵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붙여주는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요 시그마 결합한 전자 구름은 핵과 핵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핵과 핵을 강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알아도 시그마 결합은 결합력이 세다. 그런데 파이 결합은 보세요. 여기 핵은 여기 있거든. 그러면 핵과 핵을 연결하는 축은 여기 있어. 근데 그 겹쳐진 전자는 어디 있냐면 요 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축 위아래로 이렇게 벗어나 있죠. 물론 핵을 당기긴 당겨. 이렇게 서로 당기긴 당겨. 이 전자를 서로 당기긴 당겨. 근데 핵 사이에 있는 게 더 강하게 붙여줄까? 핵 사이에서 벗어나 있는 게 더 강하게 당겨줄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시그마 결합이 파이 결합보다 훨씬 강한 화학 결합. 자, 분자는 공유결합할 때 결합이 강해야 안정할까? 약해야 안정할까? 강해야 안정할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죠? 시그마가 파이보다는 결합이 세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두 원소가 결합을 할 때, 자, 너무 당연해. 이 첫 번째 결합 무조건 법칙이에요. 두 원자끼리 이게 같은
두 원자끼리 첫 번째 결합을 할 때 이 결합은 반드시 시그마 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그마 결합일 수밖에 없느냐? 자, 이 결합에 사용하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지 최각 전자의 원자 오비탈이에요. 자, 그러면 겹치는 경우의 수가 S끼리 겹칠 수도 있고 S와 P가 만날 수도 있고 P와 P가 만날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S와 S가 겹칠 수도 있고 S와 P가 겹칠 수도 있고 P와 P가 겹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화학원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 아마 이거 알 거야. P 오비탈이 이렇게 PX, PY, PZ 이렇게 아령 모양 세 개로 생겼죠. 그다음에 또 비교한 거야. 우리가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X축, Y축, Z축이면 PX 오비탈은 전자가 여기 가운데가 핵이면 전자가 이렇게 뻗어 있고 PY 오비탈은 이렇게 뻗어 있고 PZ 오비탈은 이렇게 뻗어 있고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립니다. 자, 여기에 어떤 한 원자가 있어. 자, 이 옆에 다른 원자가 하나 또 있어. 자, 이제 두 이 원자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져. 그러면 자, 옆에 원자가 수소 원자라고 할까? 수소 원자는 S 오비탈이야. 공 모양이야. 자, 공 모양이 이렇게 접근해. 자, 서로 겹칠 때. 자, S 오비탈과 파란 P 오비탈이 먼저 만나 노란 거나 빨간 게 먼저 만나. 반드시 봐봐. 거리상으로. 파란 게 먼저 만나. 그러면 모형으로 볼까? P 오비탈과 S 오비탈이 이렇게 만나는 거지. 무슨 겹치기? 파이야 시그마. 시그마죠. 아니 S와 S끼리 만나는 건 당연히 시그마고 S와 P가 만나는 것도 반드시 시그마. 그지? 그러니까 결론이야. S 오비탈이 하나라도 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시그마 결합. 강한 결합. 자, 이제 P와 P가 만나는 거야. 근데 이제 P와 P가 만나는 거 다시 똑같이 비유했고요. 이쪽에도 P 오비탈이고 이쪽에도 P 오비탈끼리 겹치는 거. 자, 이제 가까워집니다. 자, 파란 것끼리 먼저 만나, 노란 거나 빨간 것끼리 먼저 만나. 그러면 자, 그림 보세요. 항상 P 오비탈끼리 겹치는 경우, P와 P가 만나는 경우에도 첫 번째 공유 결합은 왼쪽 거야, 오른쪽. 왼쪽 거지? 무슨 결합이야? 시그마. 그러니까 이제 법칙이야. 외우면 앞으로 공유결합할 때 첫 번째 공유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 강한 결합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 결합이야. 요 두 번째 결합. 이제 두 번째 결합은 이걸 수밖에 없어요. 자, 시그마가 하나 겹쳤지? 자, 파란 거는 이미 겹쳤어요. 자, 하나 결합이 더야. 하나가 더 겹쳐야 돼. 그럼 이제 이미 파란 것끼리 이미 겹쳤어. 이미 공유 결합을 했어. 이제 하나 더 겹치려면 어떻게 겹칠 수밖에 없어. 노란 것끼리 만나거나 빨간 것끼리 만날 수밖에 없지. 근데 두 번째 겹치면, 야, 두 번째 결합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 좀 봐봐. 첫 번째 결합 시그마. 하나 더 겹치려면 노란 것끼리 만나거나 빨간 것끼리 만날 수밖에 없잖아. 무슨 결합이야? 이제 외우면 돼. 앞으로 두 원자끼리 공유 결합할 때 첫 번째 공유 결합은 무슨 결합? 강한 시그마 결합. 자,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결합은 반드시 무슨 결합? 파이 결합.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결합이 두 번째나 세 번째 결합보다는 결합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유기화에서 이런 거 있죠. 이런 물질이 있어. 자, 이게 Cl2를 만났어. 자, 얘네들이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브로민 뭘까? 브로민. 자, 이 브로민이 탄소에 가서 붙고 싶어. 야, 붙으려면 브로민하고 탄소하고 결합해야지. 요거를 끊고 결합을 할 것 같아? 요거를 끊고 결합을 할 것 같아. 어느 게 더 끊어지기 쉬워? 자, 요거 하나는 시그마, 요거 다 시그마죠. 근데 두 번째 결합은 뭐냐? 당연히 이 브로민이 탄소에 가서 결합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결합을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
강한 거를 끊고 들어갈까? 약한 거를 끊고 들어갈까? 그러니까 요거를 끊고 브로민이 여기 가서 붙는 거. 이런 걸 첨가 반응이라고 하죠. 이 결합 세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해서 지금 멀리까지 왔어. 근데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답해봐. 오늘 잘 듣고 아주 깊게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런 데만 들어봐. 자, N2 하면 뭐가요? N2? 이거 삼중결합이죠? 이 삼중결합이 뭔지 알아? 질소에 있는 피오비탈 세 개가 다 겹치는 거야. 자, 요 결합 세 개가 하나는 파란 것끼리 겹치는 거. 두 번째 거는 노란 것끼리 겹치는 거. 세 번째 거는 빨간 것끼리 겹치는 거 해가지고 삼중결합. 이렇게 세 개 겹치는 거야. 그럼 O2는 뭐냐? O2는 파란 것끼리 하나 겹치고 그 다음에 노란 거나 빨간 것끼리 겹치는 거 하나 두 번 겹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P2도 어떻게 되느냐? P2도 피오비탈끼리 시그마 결합 한 번에 파이 결합 두 번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알죠? P는 몇 주기 원소야? 3주기 원소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자, 이 피오비탈은 요 크기가 요만해. 요게 2피오비탈이에요. 근데 여기 3피오비탈은요, 2피보다 껍질이 크잖아. 훨씬 핵으로부터 멀리 퍼져 있는 거. 요건 3피오비탈. 자, 요렇게 겹치면 무슨 결합? 공유결합 중에서도 파이결합이지. 근데 이 파이결합은 문제가 뭐냐면 3피끼리 3피오비탈과 3피오비탈끼리 파이결합을 하잖아? 그럼 겹친 그림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생겨요. 자, 전자가 여기 있어. 자, 원래 피오비탈은 왜 결합이 약하다고? 그 겹쳐진 전자가 핵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P는 그나마 핵에 가깝죠. 핵에 가까이 있죠. 근데 3P는 오비살이 크니까 핵에서 너무 멀리 있지. 인력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칙이야. 그리고 파이결합이라는 결합은 이 피오비탈끼리의 파이결합만 효과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3피오비탈끼리의 파이결합은 할 수는 있는데 해봤자 너무 인력이 약해서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몇 주기부터는 파이결합을 하기 어렵다. 3주기는 파이결합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원소는 인하고 인끼리 시그마 결합은 강하게 할 수 있는데 파이 결합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중 결합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과 인. 그런데 인은 결합을 3번 하긴 해야 되거든. 인은 이렇게 3중 결합을 할 수는 없고 파이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결합을 주변의 인과 3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 2개만 가지고는 안정한 분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인이 또 필요하고 여기 인이 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인이 2개 이상 더 여러 개 반복돼야만 그 결합을 만들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다. 얘들아, 인은 결합을 3번 해야 돼. 대신에 단일 결합을 3번 해야 돼. 인끼리는. 그러면 이 결합을 완성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 인의 개수는 몇 개일까? 수학 논리잖아. 2를 9라고 보고 이 9에 반드시 짝대기가 이 결합이 3개가 연결돼. 따로따로 3개가. 그러면 이 똑같은 입자가 최소 몇 개 있으면 빈 곳이 생기지 않게 완벽한 결합을 완성할 수 있느냐?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자, 정사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이 모서리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게 2라고 생각해봐. 완벽하네. 그래서 우리가 2는 단일 결합으로만 결합이 3번씩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2인 원자가 몇 개 있어야만 안정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4개. 그래서 2는 P2가 될 수 있는.
자, 이제 요 말만 좀 기억해. 자, 상온 조건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혼합성 물질은 왜 딱 7개밖에 없느냐? 이거 일주기니까 가능한 거죠. 수소는 무슨 오비탈? S오비탈이지? 이거 무슨 결합이야? 시그마 결합이지? 안정하네. 자, N2와 O2는 3중 결합과 2중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포함되어 있어? 파이 결합이 포함되어 있지. 하지만 2주기의 파이 결합은 비교적 어떻다? 강하다. 그러므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3주기부터는 이렇게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왜냐하면 3주기부터는 3p 오비탈 이상의 p 오비탈끼리 파이 결합을 하는데 그거는 핵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과의 인력이 약해서 안정한 결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17적으로 왜 되느냐? 이제 설명할 수 있어. 왜 Cl2, Br2, I2 얘가 3주기잖아. 얘 4주기잖아. 얘 5주기잖아. 얘는 왜 가능해? 아니 얘는 2가 안 되잖아. P2, S2는 안 되잖아. 근데 왜 Cl2는 되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결합을 몇 번밖에 안 해. 한 번밖에 안 해. 이 Cl과 C는 어차피 단일 결합이에요. 어차피 무슨 결합이야? 시그마 결합이지? 시그마 결합은 주기랑 상관없는 거야. 3p 오비탈과 3p끼리 겹쳐도 3p끼리 이렇게 시그마 결합은 어차피 핵 사이에 전자가 껴있기 때문에 인력이 세요. 인력이 세다. 그러니까 안정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7족은 어차피 단일 결합이지. 그러니까 다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15족과 16족은 뭐만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2주기만 될 수 있는 거야. 왜 3주기부터는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없어? 16족과 17족 원소는 다중결합을 해야 되잖아. 다중결합을 한다는 말은 무슨 결합도 해야 돼? 파이 결합도 해야 돼. 근데 그 파이 결합은 무슨 오비탈끼리인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2p 오비탈인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3p 오비탈부터는 파이 결합을 하기 어렵다. 왜? 인력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 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설명했는데 좀 알아두세요. 분자와 관련된 얘기야.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지. 분자 얘기가 질문에 나왔어. 그럼 이제 분자가 뭔지 물어보고 막 하겠죠. 그럼 왜 분자설이 필요하냐 그러면 기체 부피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자설이 필요하다. 그럼 분자가 뭐냐 그러면 보통은 원자 물질의 특성을 가진 최소 입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분자가 되는 방법은 원자끼리 보통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통해서 물질의 특성을 가진 최소 입자인 분자를 보통 만드는데 꼭은 아니다 이거야. 뭐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고도 분자가 돼. 비활성이 이제 18이고 분자가 원자가 또 분자죠. 자, 요거를 제외하고는 원자 2개 이상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자, 2개 이상인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는 딱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없느냐? 뭐라고 설명해야 돼? 3주기부터는 다중결합을 파이 결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면 돼. 하지만 17족은 3주기 이상도 이원자 분자가 가능하다. 왜? 17족은 어차피 무슨 결합하지 않으니까 파이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니까. 다 단일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결합이 어차피 없잖아.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겠죠? 분자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좀 어려운 얘기야. 이거는 중학교 과정은 넘어가는 거죠.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다가 더 깊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 시간적으로.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배우려면 이제 우리 고등어학 수업을 들어야죠. 응? 자, 분자와 관련 얘기들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34페이지부터 문제를 쭉 푸는 건데
고급 예제들은 내가 웬만하면 지금 풀어줄게요. 풀면서 관련된 추가 지식들 조금 수업을 합니다. 자, 고급 예제 1번을 봐. 나머지 문제들은 어차피 뒤에 답안지에 답도 있죠. 고급 예제들은 답이 없어. 그냥 풀어줄 거니까. 자, 지금 문제는 딱 보면 빨리 읽어봐. A라는 기체 1부피는 B라는 기체 3부피와 반응하여 C라는 기체 2부피를 형성한다. 항상 무슨 법칙? 기체 부피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그래서 A와 B와 C가 부피비로 1대 3대 2로 반응한다. 자, 1번 맞나요? 그러면 A라는 지금 문제 잘 읽어야 돼. A는 원소 기호가 아니고 그냥 A라는 물질 이름 대신에 A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라는 게 분자인데 이 A 분자를 문제 읽어봐. 구성하는 구성 원자 수를 숫자 X로 생각하래요. 이게 몇 개의 원자로 만들어지는 분자냐 이걸 X로 생각하래. B라는 기체 분자가 있는데 B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Y라고 해요. Y.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C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Z라고 하래. 그러면 얘들아 이거 지금 부피가 1대 3대 2인데 이게 이 말인가? X 더하기 3Y가 2Z다. 이 등식이 맞는 말이야. 아니 지금 이 그림만 보고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알 수 없지. 이 X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2원자 분자인지 3원자 분자인지 4원자 분자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X, Y, Z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1대 3대 2가 이 등식이 성립할 리가.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수를 보는 거야. 수를 보는 건데 자 무슨 법칙으로 확실히 성립해야 되지? 기체 반응의 요거 1대 3대 2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지. 근데 요거 지금 뭘 뜻해? 요 A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무슨 수? 원자수. 그러면 이 A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 한 개와 이게 분자수다. 요 앞에 숫자는 분자수인 거 이해가죠?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의 비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분자수예요. 근데 요 말을 생각해. 이거 분자수야. 그리고 요 X, Y, Z는 원자수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지돼야지. 그럼 요게 뭐죠? X를 구성하는 총 원자수지. 이건 뭐야? 아니 B 속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맞아 안 맞아? 아니 B 하나를 구성하는 원자가 Y개야. Y개. 그러면 3Y는 3B 속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맞아 안 맞아? 자 이거는 C를 구성하는 원자수인데 이게 두 분자가 있으니까 생성물에 있는 총 원자수죠. 근데 원자는 새로 생긴 건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반응하기 전에 이게 말이잖아. 이 왼쪽에 두 개가 반응하기 전에 총 원자수 맞아 안 맞아? 이게 반응 전에 총 원자수죠. 이거는 반응 후에 총 원자수죠.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게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말일 거야. 자, 요게 동그라미 쳐. 요게 총 원자수잖아. 요것도 생성물의 총 원자수잖아. 총 원자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맞는 말인 거죠. 자, 2번. A 기체 N 분자와 N개의 분자와 B 기체 2분의 3N 분자가 반응하면 C가 몇 분자 생기겠냐? 자, 이게 지금 1대 3대 2잖아. 자, 이게 원래는 기체의 부피비인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면 이게 무슨 비랑 똑같다고? 무슨 비랑 똑같아? 분자수비랑 똑같죠. 그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N개와 이거 2분의 3N개가 반응했대요. 자, 1대 3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누가 다 반응하고 누가 남아요?
B가 다. 이거 다 반응하죠. 안 남고 요거에 3분의 1만 반응하니까 이거 몇 개 반응해? 2분의 n개 반응하지. 그러면 몇 개 남아요? 2분의 n개가 남죠. 그러면 이거 몇 개 생겨요? N. 이거에 2배 생기잖아. 이게 2분의 n개 반응했으니까 이거는 n개가 생겨. 2번이 틀렸다. 그지? 1번이 맞고 2번은 틀린 거야. 요거 n개가 생긴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A 기체 1부피 질량과 B 기체 1부피 질량의 합은 C 기체 1부피 말도 안 되지. 질량 보존이니까. 얘들아, 이거 한 개의 질량과 이거 몇 개의 질량? 세 개의 질량을 합친 게 이거 두 개의 질량이 할 것 같은 거지, 그지? 네. 이거 한 개와 이거 세 개의 질량을 합친 게 이거 두 개의 질량과 같은 건데 이 말은 아니잖아. 한 개 더하면 이거 한 개의 질량과 같은 건 아닌 거죠. 뭐라고 해야 하죠? 이거 한 개의 질량과 같으려면 이거 한 개, 이거 몇 개야? 이거 2분의 1개와 2분의 3개의 질량을 합쳐야 한 개의 질량과 같은 거죠. 자, 4번. x의 값이 2고 와! 이게 원자 두 개. 야, x가 원자수잖아. x가 원자 두 개로 돼 있고 y도 원자 두 개로 돼 있는 물질이라면 z는 얼마일까? 이거 총 원자수가 몇 개? 그러면 8개지. 그럼 이거 하나당 몇 개로 돼 있어요? 네. 4개로 돼 있어요. x의 값이 2고 y의 값이 2면 z 값은 4이다. 이거 맞는 말이네. 1번과 4번은 맞는 거예요. 1, 4번이 맞는 거. 답은 2개. 어디 보시면 돼. 야, 이거 너무 유명한 거지. 사실 이거 1대 3대 2 하면 우리 화학에서 너무 유명한 거 있지? 뭐야 사실은? N2랑 3H2가 반응해서 이 암모니아가 생기는 그 아주 유명한 반응이에요. 물론 이것만 그런 건 아니야. 이거에 한 얘가 이거라는 거지. 화장실. 자, 요거 화장실 다녀요. 어디 간다고? 화장실. 갔다 와. 자, 요거 연습을 하나만 해볼게. 연습. 자, 지소갖고 할게요.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법칙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반응 계수 맞춰봐. 반응 계수. 3이. 요거 1, 3, 2여야만 원자를 쪼개지 않고 개수를 질량 부족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연습하는 거야. 요 앞에 수를 반응 개수라 그러지. 반응 개수는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 자, 이 반응 개수비가 분자설에 의하면 분자수에 비례. 우리 고등화학으로 치면 분자의 무슨 비랑 같아? 야, 우리 화학에서 수를 나타내는 단위, 묶음 단위 몰. 그래서 분자의 몰수비랑 같은 이게 비니까. 당연히 이게 수죠. 수. 자, 분자수의 비는 기체의 무슨 비랑 똑같아? 부피비랑 똑같아. 분자를 사용하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지. 그래서 기체는 반응 개수비가 곧 기체의 부피비랑 똑같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야. 요 비와 요 비가 같다는 무슨 법칙 때문이야? 법칙 이름. 아니, 요 비와 요 비가 똑같다라는 원리에 해당하는 법칙은 뭐야?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죠. 요거 자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지.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 압력 조건에게만 하면 분자수의 비가 곧 부피비다. 요 비랑 요 비가 똑같다가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부피비는 항상 같은 비로 반응한다. 이 자체는 기체의 반응의 법칙. 오케이?
자, 입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자, 우리 고등과학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자, 몰수비를 질량비로 고치고 싶어. 자, 이 고등화학 한 사람만 대답하시면 돼. 야, 몰을 질량으로 고치려면 뭐 하면 되지? 몰 질량만 하면 되지. 분자량. 몰 질량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아, 여기다가 몰 질량, 분자량하고 같은 말이지. 몰 질량을 곱해주면 질량비가 나오는 거죠. 자, 몰 질량 가르쳐줄게. 질소의 몰 질량은 28, 수소의 몰 질량은 2, 암모니아의 몰 질량은 17. 원자량 가르쳐주니까. 그러면 곱하면 얼마야? 1 곱하기 28이니까 질량비는 28대. 몰 질량이 2인 게 3몰 있으니까 총 몇? 6. 17짜리가 2몰 있으니까 34. 이거 최소비로 고쳐. 14대 3대 17이지. 자, 두 번째 법칙. 질량비가 기체의 부피비랑은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부피하고 질량은 다른 비가 나오겠지. 하지만 이 비도 일정이 아니죠. 자, 같은 말, 질소와 수소가 질량이 14대 3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이 17이 바로 14대 3이라는 말이잖아. 맞죠? 무슨 법칙?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수소의 질량비는 항상 14대 3이다. 일정 상부비 법칙. 자, 마지막 법칙. 부피는 보존되지 않지. 하지만 질량은 어때? 같죠. 이게 무슨 법칙? 질량은 보존되지. 반응 법칙 다 했다. 그죠? 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화학 양론은 다 이렇게 푸는 거죠. 무슨 계수만 맞추면. 이제 이거 이제 그 과정을 배웠던 거고, 오늘은 이제 이걸 써먹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응 계수만 항상 완성하면 이 모든 비율을 다 공짜로 알 수 있다. 그런 결론이죠. 그렇죠? 됐고, 자, 수련 문제 1번을 숙제로 풀어. 고급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제목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좀 전에 한 거네요. N2H2NH3.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질소 기체 3리터와 수소, 야, 이거 너무 쉽다. 좀 전에 한 거죠. 이거 필기할 필요도 없네.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3대 1대 1대 3대 2지.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 3리터와 요거 3리터예요. 너무 쉽다. 누가 남아? 요 결과 이렇게 해야죠. 이거 다 반응하지? 이거 2리터가 남죠. 이거 몇 년 생겨? 2리터가 생성돼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하는 거야? 이 정반응이 최대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이런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최대로 생기는 양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먼저 줬어. 이거 3리터와 이거 3리터를 반응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얘가 1리터가 생성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거 1리터가 생성되려면 얘하고 얘는 각각 몇 리터 반응해야 돼? 이 반응 개수는 이런 뜻이지. 처음 양의 비도 아니고 남아있는 양의 비도 아니고 반응하고 생성되는 양의 비지, 그지? 한마디로 변화량의 비인 거야. 이 반응 개수는 반응하는 양의 비잖아. 그러면 이게 1리터가 생성됐다라는 말은 얘는 반만 반응하면 되니까 몇 리터 반응하는 거야? 0.5리터 반응하는. 얘는 이거에 3배 반응하는 몇 리터 반응하는 거야? 1.5리터 반응하는 거죠. 그럼 답은 나왔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거 몇 리터 남아? 질소는 2.5리터가 남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는 몇 리터 남는 거야?
아니 3리터 중에 1.5리터가 나왔으니까 1.5리터가 나온 거죠. 이거는 1리터가 나왔죠. 답은 나왔어. 이게 답이야. 자, 다른 질문 대답해봐. 이 경우 반응이 끝났을 때 전체 부피는 몇 리터라고 해야 돼? 어차피 부피는 기체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잖아. 2.5리터, 1.5리터, 1리터가 생겼으니까 총 부피는 5리터가 되는 거죠. 그죠? 처음 부피는 6리터였는데 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전체 부피는 5리터로 줄어들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답은 쉽고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원래 이론상 보면 이거 최대 몇 리터가 생겨야 맞아? 2리터가 원래 생겨야 맞잖아. 근데 왜 1리터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거 실제로 반응시키면 1리터밖에 안 생긴다는 말이야, 최종적으로. 왜 그래? 야, 여기 지금 눈에 띄는 인간들이 화학 2까지 다 배운 인간들이 이거 왜 그래 이거? 동영상적으로 줄여. 역반응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반응물이 전부 생성물로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 자발적으로 양쪽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역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100% 바뀌지 않지. 무슨 상태에 도달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성물이 최대로 생기지는 않는다. 알았지? 이럴 수도 있고 대부분 원래 이런 거죠.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론상 최대는 2리터가 생겨야 맞지만 실제로는 1리터밖에 안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조건에 따라 1리터보다 더 적게 생길 수도 있고 1리터가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는 100%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고등 과정이죠. 뭘 계산하게 되지? 평형상수라는 말을 오늘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는 거고 수동률이라는 걸 수동. 왜 수동률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만 하느냐? 100%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수동률의 단어 뜻 율이 100분율이야. 율, 비율. 수가 뭐냐? 얻어지는 물질, 생성물을 뜻해. 이 수가 생성물이라는 거지. 득이 얻을 뜻자지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이냐? 자, 쓰세요. 필기에만 꼭 기억해. 이론상 수율이다. 이 수율이 뭐냐? 수율하고 같은 말. 생성물의 양. 이 숫자가 생성물이라고 그랬어. 이론상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분모가 뭐냐? 최대값. 한마디로 가역 반응이 아니고 정반응만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최대량이네. 자, 실제 수율. 그러니까 수율은 생성물하고 똑같은 말이야. 실제 얻어진 생성물의 비율 곱하기 100.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 이거를 수동률이라고 해요. 그럼 자, 이 문제에서 수동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자, 이 문제에서 반응물의 양을 봤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암모니아의 부피는 원래 몇 리터가 답이야? 2리터. 이게 2리터가 답이지? 근데 지금 실제 실험에서는 몇 리터밖에 안 만들어졌어? 1리터밖에 안 만들어졌지? 몇 퍼센트? 50%가. 수동률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이제 고급지게 얘기할게. 왜 생성물이 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어서? 가역 반응이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하기 때문에 수동률이 100%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고급진 설명이죠. 이 수동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평형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지? 평형 얘기를 오늘 할 수 없고.
자, 이제 밑에 문제들은 또 여러분이 그냥 푸시면 될 것 같고, 수련 문제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수련 문제 3번은 오늘 풀게. 자, 지금 N2와 여기 이거 다 문제 좀 잘못해서 다 기체 다 써야 돼. 기체라고 줘야 돼요. H2 기체, 이 NH3 기체 이렇게 줬어요. 자, 이 반응식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을 고르래. 자, 이 속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까? 네. 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반응물 쪽에 총 원자의 종류와 수와 생성물에 있는 총 원자의 종류와 수는 똑같지? 자, 이 속에 N 원자 총 몇 개? 2개. 수소 원자 총 몇 개? 6개. 자, 여기도 N 몇 개? 2개. 수소 몇 개? 6개. 원자의 종류와 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질량을 모두 합치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자는 보존된다. 아까도 했잖아. 질량을 결정하는 건 원자가 결정하는 거야, 분자가 결정하는 거야. 앞으로 잘 들어. 우리 화학에서 질량은 원자설로 설명하는 거야. 원자로 설명하는 거야. 기체의 부피는 원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뭐로 설명하는 거야? 분자로 설명하는 거야. 기체의 부피는 분자가 결정하는 거고 질량은 원자가 결정하는 거야. 아예 그냥 규칙 같은 거야. 질량을 결정짓는 건 원자, 기체의 부피를 결정짓는 값은 분자가 결정합니다. 자, 여기 기체 반응의 법칙 있나요? 있네요. 개수가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 이 비가 안 바뀌지. 이 반응 개수비가 원자 수비야, 분자 수비야? 분자 수비지? 분자 수비가 일정하니까 기체의 부피비도 항상 일정하지. 기체 반응의 법칙도 있는 거죠. 자, 일정 성비비 법칙 있나요? 자, 이거 암몬 질소랑 수소가 반응할 때 이 비가 바뀌어 질량 비도 항상 똑같아. 몇 대면 질량 아까 했잖아. 14대 3으로 반응하지? 일정 성비비 법칙도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법칙은 없어? 답은 1번이 답이죠. 배수비례 법칙은 이 반응식에는 없는 거죠. 자, 배수비례 법칙은 뭐더라? 배수비례 법칙은 뭐더라? 또 까먹었어. 배수비례 법칙? 응? 두 종류의 원자가 만나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와 결합한 나머지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일정한 배수 정수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를 배수비례 법칙. 아까 많이 했잖아. 자, N2O, NO, N2O3, NO2, N2O5. 자, 이 5개 화합물의 공통점. 이 5개 화합물의 공통점. 질소와 O로 되어 있다. N과 O로 되어 있다. 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5개는 모두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왜 다른 물질이야? 일정 성비 법칙 때문에 다른 물질이죠. 비가 다르잖아. 질량비가 다르잖아. 그치? 하지만 다르긴 다른데, 자, 문제 이렇게 나죠. 일정량의 N과 결합한 O의 질량, 이게 뭐냐? N분의 5를 N분의 5. 이거 N분의 5 얼마야? 원래는 어떻게 되면 질량으로 해야 되거든? 이거 원자량 16, 이거 원자량 14. 이거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7. 14짜리가 두 개잖아. 14 곱하기 2분의 16. 자, 얘는 14분의 16. 얘는 14 곱하기 2분의 16 곱하기 3. 얘는 14분의 16 곱하기 2. 자, 얘는
14 곱하기 2분의 16 곱하기 5. 야, 그런데 이게 지금 B거든요? 아유, 14 다 똑같잖아. 16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n분의 5의 원래는 질량인데 이거를 수의 비로 하면 되는 거야. 1분의 1에 2분의 1이죠? 2분의 1대 맞잖아. 2분의 1대 1분의 1대 n분의 5 2분의 3대 1분의 2대 2분의 5죠. 이게 정수비가 아닌 것 같지만 싹 2 곱하면 몇 대면 1대 2대 3대 4대 5지. 이 n분의 5 이 비율이 같아 달라. 다르긴 다른데 어떤 관계로만 달라졌어? 배수로만 달랐잖아. 2배, 3배, 4배, 5배로만 달라졌지? 이거를 배수비례 법칙이거든요. 배수비례 재선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원자를 쪼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소수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쪼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수비례 법칙은 뭐냐면 이런 게 배수비례야. 두 가지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드는 배수비례 법칙. 얘네들도 배수비례죠. 이거 C분의 5가 몇 대 몇이야? 1대 2인 거죠? 여러분 잘 아는 H2O와 H2O2 얘네도 배수비례 법칙. 대신에 반드시 두 가지 원소여야 돼. 세 가지 원소는 안 돼. H2SO3와 H2SO4는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왜 배수비례 법칙이 안 되냐면 수소를 기준으로 하느냐 산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나오지, 그지? 세 가지 원소는 안 되고 두 가지 원소로 된 거가 두 종류의 이상이 존재하면 배수비례 법칙. 그러니까 이 문제에는 배수비례 법칙이 없는 거죠. 근데 자 문제를 고쳐볼게요. 자 N2H4랑 H2가 반응해서 2H2가 반응해서 2NH3가 H2가 반응해서 2NH3가 된다. 이거 다 기체. 자 질문. 이 반응식에 질량 보존의 법칙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자수 똑같잖아. 원자 개수 똑같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일정 성비의 법칙도 있죠. 이거 질량과 이거 질량비가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일정 성비의 법칙도 이 속에 있죠. 앞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비 법칙은 무조건 있는 거야. 그 두 법칙이 없는 반응식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상태야 지금? 기체 상태지. 기체면 무슨 법칙도 있는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도 있는 거야. 부피가 1대 1대 2로 반응하죠. 자, 여기 배수비례 법칙 있어요? 이 반응식 속에 배수비례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얘랑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만약에 수련 문제 3번의 반응식이 이거였잖아? 그럼 답 없습니다. 네 가지 법칙이 다 있는 거죠. 이거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그대로 써줄게요. SO2 기체와 원래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데 되게 웃겨요. 중등화학 올림피아드 있잖아. 고등 올림피아드는 아니고. 이 반응식이 시험에 딱 나왔어. 그리고 뭐라고 나느냐?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반응 법칙은 총 몇 가지냐? 1번 한 가지. 문제 되게 웃겨요. 2번 두 가지, 3번 세 가지, 4번 네 가지. 문제가 이렇게만 나와. 이게 이렇게만 나와. 이게 있었던 것 같긴 해. 그리고 반응 법칙 네 가지가 딱 써 있어요. 배수비례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립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자, 몇 가지가 나요?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이 속에 있는 법칙 중에서 설명이 가능한 법칙을 모두 찾으면 몇 개가 나요? 네 가죠. 이거 내가 기억나는데 이 올림피아드 시험 당시에 이 문제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놀랍죠? 정답률이요 10%가 안 됐어요. 왜 10%가 안 됐는지 알아? 전국의 90%가 답을 몇 번을 골랐느냐? 3번을 골랐어요. 이 생각을 하나. 베스벨의 법칙 생각을 하나. 이 세 가지 법칙. 그런 문제가 단절이 있다. 넘어가시고 여기는 고분 예제를 좀 바꿔야 되니까 고분 예상 뭐 부채 부패가 분자설 아보가드로 법칙 분자설이야. 나 이건 빨리 그냥 풀자. 너무 쉽다.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 제일 확실한 방법 반을씩 쓰면 되죠. 자 수소기체 화학식 뭐라고 써야지 오늘 배운 거 수소기체는 원소지만 몇 원자 분자? 2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기체야. 반드시 H2라고 써야 돼. 산소도 O2라고 써야지. 수증기의 식은 다 알죠? H2O죠. 개수 맞춰? 질량 버전으로 맞추는 거죠. 맞추면 1대 1대 2가 되지. 그러면 모든 비 다 알 수 있죠. 자, 1번. 자, 문제가 요거 20밀리리터는 무슨 단위야? 부피지? 예. 요거 20ml. 자, 지금 부피비로 계산해야 돼. 부피비는 분자수비고 분자수비가 반응 개수비죠. 2대 1로 만들어야지. 그럼 누가 이거 다 반응 완전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완전이라고 했잖아. 완전히 평형이 아니라는 말이야. 완전히 이걸로 바꿔줘야 되겠어. 이거 완전이라는 말이 없으면 풀 수 없는 거야. 그럼 끝났네. 반응하지 않고 누가 남어? 산소가 10ml 남는 거죠. 그죠? 1번의 답은 1번의 답은 답은 뭐써 그냥 산소 기체가 10ml 남는다가 답인 거죠. 1번의 답이. 자, 답은 쉽고 이거 이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반응에서 왜 산소가 다 반응하지 않고 남게 되는 거야? 기체. 부피비가 일정하기 때문이잖아. 무슨 법칙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 때문인 거죠. 기체 반응의 법칙 때문에 1번이 남게 되는 거야. 문제를 바꿔볼게. 여러분이 빨리 계산해봐. 원자량 가르쳐줄게.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 그럼 분자량도 알 수 있죠. 몰질량? 자, 이거 10g과 이거 100g을 반응시켰어요. 누가 남아요? 요번에 누가 남아요? 자, 요번에는 g이지. g은 질량이야. 그럼 이거 무슨 비를 알아야 누가 남는지 풀 수 있어? 질량비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응 개수, 분자수, 몰수비를 알고 있어요. 자, 몰수를 질량으로 보시려면 몰 질량을 곱하면 되잖아. 이거 몰 질량이 2잖아. H가 1이니까 H2는 2잖아. 이거 몇 g이야? 4g 돼. O2는 32지. 32. 그러면 4대 32니까 몇 대면 1대 8로 반응해요. 그러면 이거 10g 다 반응하면 이거 몇 g만 반응해? 80만 반응하지? 얼마 남아? 20g. 자, 이 경우에 산소가 20g 남는다가 답이지. 요 위의 경우에는 무슨 법칙 때문에 남는 거예요? 일정 성립 법칙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야. 반응할 때 질량비가 일정한 건 일정 성비의 법칙. 반응할 때 기체의 부비비가 일정한 건 기체 반응의 법칙. 아주 헷갈리는 두 가지 법칙이죠. 둘 다 일정한 건 맞아. 근데 기체의 부비비냐 질량비냐에 따라 법칙이 다른 거죠. 자, 2번.
같은 조건에서 수소 20ml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N개라고 하면 수증기는 몇 개 생기니? 너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분자수가 곧 부피비지? 자, 이거 20ml가 부피 20ml가 N개래, N개. 그러면 수증기가 몇 개 생기냐? 이 반응 끝나고 나면 이거 20ml 다 반응하고 이거 10ml 남고 이거 몇 ml 생겨? 20ml 생기지? 얘랑 얘랑 부피가 어때? 같지? 그러면 이것도 몇 개 생겨요? 4개 생겨요. 자, 2번은 무슨 법칙 때문이에요? 2번을 계산할 때 사용한 법칙 때 아보가드로. 일단 기체 반응의 법칙 사용한 거지. 2대 2라는 거 사용한 거잖아. 그런데 이 부피랑 이 부피가 같으면 뭐가 똑같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분자수가 똑같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 2번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사용한 법칙은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합니다. 하고 보니까 얘들아, 이 수와 이 수는 원자수야 분자수야? 바로 분자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봐요.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현상은 분자야라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들어가는 거야. 답은 쉽죠. 어렵지 않고. 법칙 이름을 대답하는 게 좀 어렵죠. 자, 고급 예제 4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분자식과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자, 표를 보면 이것도 정말 단골 시험 문제지. 분자식은 줬어. A2, B2라고 줬어. 자,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자, 지금 질량을 드렸거든요. 까다로운 문제. 야, 요거 시간 줄 테니까 한 2분 줄 테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잘 봐. 자, 지금 이게 A2라는 기체 분자랑 B2라는 기체 분자를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생성물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생성물이 뭔지는 아직 몰라. 물론 이 생성물이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는 맞죠. 그런데 표에 보면 조심해야 돼. 지금 밀리리터가 아니고 그람입니다. 그람. 그래서 지금 이거 몇 그램과 이거 몇 그램을 반응시켰더니 반응 후에 어느 게 몇 그램 남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이 맨 밑에 밑에 가로 밀도가 나와 있잖아요. 밀도. 자, 우리는 이 반응 계수를 맞춰야 돼. 이 반응 계수를 이게 좀 다 기체거든요. 자, 기체 반응에서 반응 계수는 무슨 비랑 같아? 원래 반응 계수는 분자수의 비인데 몰수비인데 기체에서는 그 수의 비가 곧 부피비랑 똑같지. 그럼 이게 부피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밑에 실험 결과는 부피비를 알 수 있는 거야? 반응하는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거야? 질량비를 알 수 있죠. 자, 처음에 이거 0.2g과 이거 4.2g을 반응을 시켰더니 최종적으로 이거 몇 그램 생겼어? 아니, 이 두 개를 반응을 시켰더니 결과 이게 몇 그램 생성됐어? 4g이 생성됐고 누가 남았어? B2가 남았지. 이게 몇 그램 남았어? 0.4g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 결론. 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반응한 질량 얘기해요. 반응한 질량은 얘 몇 그램 반응한 거야? 0.2g 모두 반응한 거지? 얘 몇 그램 반응한 거야? 3.8g 반응한 거지? 얘 몇 그램 생성된 거야? 4g이 생성된 거지? 당연하죠. 이거 합친 거랑 이거 어때야 돼? 같아야지. 무슨 법칙? 질량 보존력. 사실 이 문제는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야. 더 좋은 문제는
이 생성물이 몇 그램 생겼는지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질량 보존의 목적이니까 이거 몇 그램 남았는지만 주면, 그지? 이거 몇 그램 생겼는지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질량비를 알았어. 몇 대 몇 대 몇? 1대 10분의 1대 19대 20으로 반응한 거지. 자, 이거는 부피비야, 질량비야. 질량. 근데 질량비를 몰수비로 고치려면 한 가지 방법. 원자량을 알면 되지. 네. 근데 문제에서 원자량은 안 줬지. 네. 그러면 준 게 원자량을 안 주고 밀도를 줬잖아. 근데 아니, 중학교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질량비를 기체의 부피비로 고치고 싶어. 질량과 부피 관계를 뭐라고 해요? 밀도 있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밀도가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 그럼 우리는 부피비를 알고 싶어. 그럼 부피는 뭐야? 밀도분의 질량. 아, 이 질량의 비를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비가 나오는 거죠. 끝났어. A2의 밀도가 얼마나 그랬어? 그러면 0.08분의 1대. B의 밀도는 1.52. 1.52분의 19대. 아니, 아까 여기다 넣어도 돼요. C의 밀도는 0.8이지? 0.8분의 20이지. 이거 정수비로 고치는 거야. 1대 1대 2. 정수비로 고쳐보자. 1대 1대 2. 이 분모를 다 없애버리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전부 110 곱해. 그럼 이게 100 곱하면 이거 8이 되고, 이건 얼마가 돼? 152가 되고, 이거 80이 되지? 그러면 이게 지금 8분의 1대 152분의 19대 80분의 20이거든요. 이거 약분하면 8분의 2네요. 이거 4분의 1이네요. 이건 얼마예요? 8분의 안 나눠지나? 8분의 1. 얼마?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 곱하면 이거 나오고 8에 72. 끝났네요.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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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요 B가 1대 1대 2라는 사실을. 그게 답이야. 자, 이제 반응식을 써야 돼. 그러면 요 네모에 뭘 알아내야 돼? 마지막 화학식을 알아내야 돼. 이 화학식은 무슨 법칙을 쓰면 알 수 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알 수 있죠. 요쪽의 원자수나 요쪽의 원자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요거 네모 한 개는 식이 뭐예요? A, B예요. 이게 답이야. A2 기체 플러스 B2 기체가 가능해서 2AB 기체가 됩니다. 라고 쓰면 100점. 좋은 문제죠. 질량비를 알 수 있으니까 부피비를 알고 싶으면 밀도를 나눠주면 부피비가 나오고 그 부피비가 반응 개수비가 되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그 뒤에 거는 풀어오고요. 7번 문제만 한번 해보자. 너무 쉽지만 이 개수 맞히는 거. 우리 C2H3 같은 이런 물질을 뭐라 그러지? 탄화수소라고 그러지. 탄화수소가 O2랑 반응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연소지 연소. 이 문제는 쉽고요. 그냥 문제를 새로 쓰라는 얘기야. 이 물질 이름은 몰라도 좋은데 혹시 아는 사람? 이 탄화수소 이름 지을 수 있는 사람? 화학 원도 다 까먹었어. C가 N개에 있는데 이 H가 일반적으로 쓰면 2N 더하기 2지. 네. 탄화수소의 일반식이 분자식이 CnH 2N 더하기 2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말은 이거 C끼리의 결합이 전부 단일 결합이라는 말이야. 나머지 수소. 네. 탄소끼리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탄화수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 아무도 몰라? 물론 면접에서 이건 안 물어. 알케인이라고 그러지. 알케인이라고 하죠. 포화 탄화수소.
탄소끼리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는 거. 단일 결합하고 있는 거. 아 오늘 배웠잖아. 탄소끼리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는 거. 무슨 결합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파이 결합은 없는 거. 그거를 알케인 결합. 야 탄소끼리 이중 결합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지? 알켄이라고 그러죠. 이중 결합을 갖고 있는 탄화수는 통틀어서 알켄. 무슨 결합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파이 결합. 파이 결합을 하나 갖고 있는. 자, 탄소끼리 삼중 결합을 갖고 있는 탄화수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지? 알카인이라고 그러지. 파이 결합을 두 개 갖고 있는. 알케인, 알켄, 알카인. 자, 알케인은 ClH2n 더하기 2죠.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으면 야 탄소끼리 결합을 한 번 더 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떨어져 나가야 탄소끼리 결합을 한 번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켄의 일반식은 ClH2n. 앞으로 요 식이 있으면 탄소끼리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지. 삼중결합이 있으면 식이 몇 바? 2n 빼기. 요 세 개는 상식이니까 좀 알아둬. 자, 탄화수소에서 알케인은 무슨 결합만 있다?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만 있다. 알케인의 일반식은 뭐야? ClH2n 더하기 5운이 단일 결합만 있다. 자, 알켄은 식이 ClH2n이고요. 무슨 뜻이냐? 이중결합을 갖고 있다는 거지. 탄소끼리 이중결합을 하나 갖고 있다. 알카인은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두 개 더 줄어요. 이 정도는 또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탄화수소에서 요 탄소수가 나야가잖아. 요거 알크. 요 알크 대신에는 뭘 집어넣느냐? 탄소수 이름을 집어넣어요. 탄소수. 그래서 에인, Ni이라는 전미어에다가 요 알크 자리에다가 탄소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합성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 탄소수가 한 개일 때 이름 뭐라고 그러죠? 자, 이름 메타. 탄소수가 두 개는 이제 다 알아요. 이거 에타. 탄소수가 세 개는 프로파. 탄소수가 네 개는 뷰타. 다섯 개부터는요 영어 실력이에요. 다각형 이름하고 똑같아요. 펜타. 6까지는 좀 알아요. 최소 6까지. 헥사. 7은 헤파. 8도 여러분 잘 알아요. 옥텟 규칙. 옥타. 9개는 나이, 노나. 10개는 데카. 이거 알면 참 좋죠. 이제 이거 이름 지을 수 있네. C2H6의 이름은 뭐냐? 일단 요거네. 알케인이네. C 몇 개짜리 알케인? 그러면 이름 이렇게 지는 거야. 에타 플러스 A. 자, 요것도 모음이고 요것도 모음이지? 그럼 이때 요 앞에 모음을 생략. 두 개 합성해. 에테인. 이 이름이 에테인. 자, 이거 이름은 뭘까요? 일단 이 식을 보니까 요 형태네, 그지? 아니 N이잖아, N. 와, 이렇게 언어 능력이 없나? 에타 플러스 N. 요 앞에 모음을 없애요. 에텐. 이거 이름은 에텐. 이걸 이름은 뭘까요? 요 수소의 개수를 가만히 보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지? 에카인. 그러면 아니 에타에다가 아인 요 앞에 A는 없애. 에타인. 원래는
아세틸렌이라고 옛날부터 많이 하는데 에타인도 맞는 거야. 에타인이 아세틸렌. 좀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거 나오죠. 그 이름 뭘까요? 수소의 개수를 잘 봐. 2n 더하기 2야, 2n이야, 2n 빼기 2야. 2년 더 그럼 이거네. C 몇 개야? 이게 그럼 뷰타에다가 뷰타 플러스 A이 되니까 뷰테인. 뷰테인. 이 정도 알아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 다가왔는데, 자, 요거 한번 연습하자. 뷰테인의 식 안 줘.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거야. 완전 연소 반응식. 자, 완전 연소는 산소가 최대로 붙으면서 연소되는 거지. 뷰테인의 화학식이 뭘까? 이제 배운 대로 해봐. 뷰테인이니까 C가 4개고 A니까 이거지? 2N 더하기 2니까 H 자적으로 몇 개야? 10개. 자, 연소는 O2랑 반응하는 거야. 자, 완전 연소면 C가 완전 연소되면 CO2. H는 무조건 H2O가 되죠. 자, 개수 맞죠? 제일 복잡한 걸 1로 나 질량 보존을 하면 돼. 여기 C가 4개지. 4. H 몇 개야? 10개. 그럼 여기 얼마? 5.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돼. 여기 산소 8개, 요거 산소 5개니까 총 몇 개? 13개. 2분의 13. 정답. 아니면 정수로 보셔도 돼. 싹 얼마씩 곱해? 20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좋은 방이죠. 이 정도 방식은 여러분이 혼자 만들어주는 게 있으면 돼. 탄화수소는 이름을 보고 연소 반응식을 쓸 수 있도록.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이 내가 다 풀 수가 없어. 44페이지까지 이제 숙제를 해보시면 돼. 알았지? 안 푼 문제 다 풀어와. 44페이지까지. 네.